세방 2023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전년 상반기에 비해 8.3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4.7%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유형자산 회전율이라고 평가지표를 잡아봤습니다. 1.1회전이 나옵니다.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8.3% 증가했고요. 매출 원가가 8.7% 약간 좀 더 증가했어요.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.9%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총이익률은 0.3%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, 판매관리비는 15.2% 증가해서 영업이익 182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4.7%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. 영업이익률 0.7% 하락했습니다. 스루풋 회계와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없습니다만은 표시 방법이 틀리죠.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서 운송비 및 중장비 임차료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. 이 금액이 매출 변동비가 9.6% 증가했어요.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운송비 및 그 임차료가 중장비 임차료가 가격이 상승했다, 이렇게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스르픈율 0.7% 하락했고요. 운영비용 8.3% 증가했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 0.02포인트 하락했고요.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4.7% 감소했습니다. 재고자산은 주로 저장품으로 인식이 되는데, 이것은 그 사용 금액은 원가에서 수선비로 아마 떨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. 그렇다면은 그 제조업이 아닌 그 운송 및 항만 하역 업종의 핵심 평가 지표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? 이거를 그 이미 저는 뭐 그 분석을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그 했지만은, 정확하게는 뭐 건물 이런 거는 빼고 유형 자산 중에서 또 사용권 자산이라는 게 이제 최근 리스하는 그런 건데, 대부분 자기 직영 차량이나 자기 또 무슨 하역 장비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좀 리스를 좀 하게 되죠.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회전율이 그 평가 지표가 되지 않겠냐. 그래서 그 편의상 유형자산과 사용권의 회전율을 평가 지표로 채택합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운송비 및 중장비 임차료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고요. 9.6% 증가했고, 운영비용은 8.3% 증가했습니다.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, 이 제조비라면은 이제 가공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, 이게 이제 현장 운송 및 그 항만에서 발생하는 그 현장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건설업의 현장 운영 비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이것이 0.5% 하락했는데요. 상대적으로 그 매출 변동비가 상승했다 하는 것으로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, 운송비 및 중장비 임차료 가격이 여기서도 그 상승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66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그 13.2% 증가했고요. 직원 수가 46명이나 크게 증가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 임금은 6.6%가 상승했습니다. 보통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그 저임금으로 해서 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, 다 같이 신입사원도 평균 연봉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인당 평균 매출액도 조금 올랐어요. 그리고 이제 외주 용역비가 금액이 큰데, 직영인건비보다 뭐 한 3배 정도 됩니다. 8.6% 증가했어요. 월급 오른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간접 경험상 알고 있기로는 외주 용역비 안에 항운 노조에 대한 항만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
추정이 됩니다. 항만 하역비라는 게 항운 노조에만 들어가는 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항운 노조는 민노총 애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전통적 가업 승계 성격의 업종으로 추천을 받지 못하면은 어떤 노조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경영평가지표를 모아보면은 그래서 유형자산 회전율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뭐 동일한데 소수점 두 자리로 보면은 조금이나마 그 유형자산 그 회전율을 올렸어요. 그러니까 가동률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가동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르프율은 0.7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제조업처럼 그 역방향이라고 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이런 거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고요. 생산성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. 투하 자본 이익률 ROIC가 그 0.2%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 및 그 제품 가격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은 대부분 운송 하역에 이제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유향 경유하고 휘발유를 많이 쓰는데 상반기 중에 단순 평균으로 13.3%가 하락했어요. 그러면은 뭐 원재료 연동형 그 가격이 하역비를 내려라 하는 압력을 받을 텐데 요걸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어, 그 원재료가 뭐꼭그 그 기름만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만은 상징적으로 좀 흐름을 보자는 얘기죠. 한 8.2%의 그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데 하역비나 그 운송비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운송 및 그 이 하역비, 이 용차료 이런 것들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했는데 제시된 기름값은 내려간 거로 되어 있어요. 이것이 이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자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100%다 외부에서 그 주입을 하는 건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. 자관 어떤 그 제조업의 그 어떤 논리로 봐서는 그 모순이 좀 있는 거죠. 그렇지만은 운송비만이 아니고 그 이 하역비 뭐 이런 거를 그 겸해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뭐 그 원가 회계하고 영업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연말 매출액은 단순하게 두 배를 그냥 봤습니다. 한 7,300억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 3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뭐 요거 글씨를 안 바꿨습니다만 유형자산 회전율을 2.4회전 정도 한다 그러면은 한 8.8%도 노력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매출은 7,940억 원대를 해서 658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. 주가는 크게 떨어졌어요. 연초보다 17,830원이나 떨어져 가지고 시가총액이 무려 거의 한 4천만 원 날라갔습니다. 장부 가격 대비 42% 선으로 그 이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네요. 하역 업종이 이렇게 왜 급격히 떨어졌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. 에, 5% 이상 주주를 보면은 이네스 글로벌이 18.53%, 이상홍 씨가 18%,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로서는 11.35%가 있는데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. 이상 그 세방 상반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해서 유형자산 회전율이라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부 그 시청자 중에서 한진에 대해서 그 유형자산 회전율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
택배의 경우에는 뭐가 좀 뭐 유형자산 회전율로 보면 되겠습니까?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그 데이터를 입수할 길이 있으시다면은 택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모두 몇 대 가지고 있냐? 직영 차량도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용차 차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그 유형 자산, 자가 차량하고 그 다음에 그 임차한, 리스한 그런 그 차량의 회전율을 그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것이 경영평가로서 제조업이 아닌 업종에 그 좋은 거겠죠. 서비스 업종도 물론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른 서비스 업종은요.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꼭 제조업만이 아니고 서비스업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평가 지표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